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어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법안에 반영될지 미지수인 데다 추후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어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민투표 절차를 대신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남 광주 행정통합 동의안. 출석 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행정통합에 동의한 도의회는 주청사 소재지 등을 특별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이 이루어졌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안에 지역의 요구사항이 포함될지 미지수인 데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철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어야 돼요, 핵심들은. 어떻게 결정될지 너무 답답하긴 해요, 사실. 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을 상대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기관이고 지역의 내용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건 진보당 소속 도의원 1명뿐이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도의회 TF팀은 국회를 찾아 전남의대 신설 등 핵심 현안을 특별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동부 지역 시장 군수 출마 예정자 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군 가운데 여수에서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 순천에서는 오하근 전 순천시장 후보, 고흥에서는 김하경 전 고흥경찰서장과 안정민 전 고흥군 체육회장이 적격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입지자 가운데 일부는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인사들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 재선에 도전합니다. 허 전 시장은 어제 순천시 조례호수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에 빠진 순천 경제의 활력을 위해 인맥을 활용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고 시장과 국회의원이 협력하고 힘을 보태며 훼손된 지방자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림부의 순천 신대지구 이전, 관광진흥재단 설립, 청년 반값주택 건립, 효도 쿠폰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가 여순 사건 보고서 편향성에 항의하다 징역형을 받은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에 맞선 정당한 공익활동을 유죄로 본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유족 면담을 거부한 여순 사건 기획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역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을 어렵게 하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시행령 폐기와 원청 교섭 실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어제 낮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옆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시 문수동의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펜스 주변엔 장시간 방치된 의자와 술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오후 1시쯤 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뭐 감정이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이제 왔는데 그럴 줄은 몰랐지.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낮 벌어진 끔찍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사람 둘이 앉았대요, 그거? 둘인가 서인가 앉았고. 나는 여기 딱 건너온디. 차 꽂고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딱 돌아선 게 칼이 여기 들고 있더라고. 무서운 게 다 말도 안 해. 경찰은 가해자는 술을 먹은 상태였고 흉기는 자택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찰은 말다툼 끝에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바로 앞엔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100m 앞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인데다 음주 소란의 사례들이 잦아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적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술도 드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제재를 해도 관리사무실이랑 그게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하는데 제재가 안 되더라고요. 여수경찰서는 50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준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모 과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과장은 지난달 20일 순천시 조곡동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음주 상태에서 4km가량 운전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시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정체 현상 속에서도 광양만권의 관련 산업에는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조가 전환될 전망인데요. 2차 전지 산업 육성은 유지해 나가면서 아리백 소부장 산업의 중심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규모는 4조 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6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연평균 투자 유치액인 1조 8천억 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2차 전지의 수요 정체 현상, 즉 캐즘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퓨처엠 등 광양만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자청은 올해 새롭게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 정부 지원 정책 등과 연계해 2차 전지에 더해 알리백 반도체 관련 등 친환경 미래 전략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주도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 이제 이런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이제 정부 지원 정책하고도 저희가 이제 또 연계해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는 올해도 이제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 271개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신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친환경 신성장 산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고용과 지역 산업 기반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저희 광양만권이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투자 요충지로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통상 환경 변화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광양만권 신산업 중심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단기 투자 유치 활동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남 지역 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앞다퉈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판매 시작 반나절 만에 상품권이 동나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다른 지역은 판매율이 10% 남짓에 그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앱입니다.
무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접속하자마자 바로 조기 소진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지난 2일 판매를 시작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서버가 폭주할 만큼 이용자가 몰리면서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앱이 먹통이다, 구매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글이 잇따랐고 무안군에도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다는 항의 전화와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같은 기간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똑같이 15%로 올린 한평군은 판매율이 10%에 그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은 이제 연령층 자체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정말 꺼려하시고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앱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무안에서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에만 높은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적용하면서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린 점도 이번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성질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제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겠다라는. 명절을 앞두고 혜택 체감을 높이겠다며 할인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복불복 구조라는 불만만 키웠습니다. 한 5차례 정도 시도했는데 안 됐고 오후에 이제 한 5시경에 들어왔더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 헛거린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잇따른 상품권 대란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이용자층을 고려해 기간별, 방식별로 분산 판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도민이 직접 교육감 후보를 뽑자며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민주진보교육감 공천위원회가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단일 후보 선출을 제안했습니다. 전남공천위원회는 광역단위로 선거구가 확대되면 현재 방식의 단일 후보 선출로는 시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민주진보교육감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 단일 기구가 필요하다며 전남공천위 경선을 연기하고 광주공천위 등과의 협의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벽한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통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실무적 준비를 서두르고 교육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광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이 제외됐다며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또 여론조사가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된 설계된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모든 예비 후보를 포함해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농협이 전남 지역 농축협 최초로 예수금과 대출금을 합산한 금융자산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성은 전국에서 9번째로 지난 2021년 4조 원 기록 이후 4년 만에 1조 원을 추가한 성과입니다. 순천농협은 예치금과 여신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선제적인 연체 관리와 보수적인 대출 심사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어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1차 모집에 들어갔으며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2차 모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시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상 규모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 50대입니다.
광양시와 지역기업이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양시 지부 드림피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예술인 채용 연계와 지속 고용 협력, 장애예술인 발굴, 교육, 훈련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번 공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나로도 수협 권역에 이은 두 번째 협의체로 입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주요 안건 심의 등 어민들이 중심이 돼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3월 안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 신청을 완료하고 8월에는 해상풍력공존위원회 대군민 상생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